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알파리포산의 항암 작용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 강력한 항염 치료 이게 수술 후에 필요하다 이 이야기 드렸고 그거에 관련돼서 이 항염 작용도 하면서 항암 작용할 수 있는 주사 치료제 중에서 오늘 알파리포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 알파리포산 주사 맞고 계신 분들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맞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오늘 이 알파리포산에 대해서 저는 항암작용에 관련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파리포산이라는 이제 주사제 여러분들이 맞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걸로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알파리포산은 항산화 작용을 위해서 맞는다. 또는 이제 다른 주사제 치료의 효과를 좀 더 올리려고 사이드로 맞는 주사가 이 알파리포산이다. 이렇게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여러분 이 2006년도에 벅슨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췌장암 전이암 환자 완치를 이루어낸 본인이 한 치료 케이스 리포트를 포함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게 있어요. 근데 이 벅슨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췌장암 전이암 환자, 항암을 할 수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치료제, 주사제가 뭐냐면 알파리포산이에요. 자, 이 알파리포산이란 주사제랑 그다음 저용량 날트렉손이라는 약을 같이 사용해서 치료한 거를 케이스 리포트 플러스 그다음에 논문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 저용량 날트렉손 요법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다시 논문 소개하는 거 시간 가져볼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저용량 날트렉손이란 약은 먹는 약, 경부약이고요. 자, 이분이 주사제로 유일하게 선택한 약이 뭐냐면 알파리포산이라는 거, 그게 사실 중요한 초점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이 알파리포산이라는 주사를 좀 건강이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항산화 작용을 위해서 이 정도로 맞는 걸로 보통들 알고 계시는데 췌장암 완치를 이루어낸 치료제로 이 의사 선생님이 선택한 게 알파리포산이다. 자, 그러면 이 알파리포산이 강력한 무언가 항암 작용이 있으니까 이 의사 선생님도 그거를 알파리포산을 주사제로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치료를 했고 그 치료에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알파리포산이 단순히 항산화 작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치료의 효과를 올려주는 정도 또는 디톡스 하는 정도의 치료제가 아니라 항암 작용을 하는 어떤 기전, 어떤 작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파리포산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항암 작용을 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알파리포산이라는 분자 구조는요,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원래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아예 없는데 맞게 되는 주사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원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근데 이 물질은 탄소 8개를 가진 황화물이에요. 우리 몸에서 이거를 왜 만드냐면은 이게 우리 몸에서 이제 에너지 대사를 할 때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대사 중에 필요한 효소의 또 코팩터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어떤 효소의 또 다른 하나의 효소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사실 물질인데 이거는 이제 1950년대에 처음으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성분이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름을 붙일 때 저는 이 알파리포산이라는 이름이 이 분자 구조의 성격을 대표하는 이름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알파리포산이라고 명명, 이름을 붙일 때 이 알파는 일단은 빼고요. 리포산이라는 거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리포는 지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방산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분자 구조를 이름을 붙였는데 지방산으로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분자 구조가 지방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왜 지방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이 알파리포산이라는 황화물이 처음에 어떤 분자 구조에서 시작이 되냐면은 탄소 8개를 가진 카프릴산이라는 지방산에서 만들어져요. 탄소 8개를 가진 카프릴산이라는 지방산에 황화물 오각형 고리를 가진 이제 황화물이 붙어가지고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방산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어서 처음에 뭐라고 이름 붙일까 하다가 지방산이라고 붙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알파리포산이라는 용어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이 분자 구조를 설명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치옥트산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치옥트산이라는 용어가 훨씬 이 물질이 하는 일을 정확히 설명하는 이름이에요. 자, 왜냐면은 이 치옥트산에서 앞에 용어 치옥이라는 거는 영어로 치올이라는 영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치올이라는 단어는 이 황화물을 뜻해요. 이 SH라는 치올기를 가진 구조물을 이제 치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S라는 결국 황화물을 가진 산이라는 게 치옥트산인데, 이 치옥트산이라는 용어가 이 분자 구조가 하는 일을 더 명확히 설명하는, 이 분자 구조 자체를 나타내주는 이름이에요. 치옥트산이라는. 그래서 사실은 이 알파리포산이라는 약이 알파리포산이라는 이름으로 약도 있고요, 치옥트산이라는 약 이름이 나와 있어요. 둘 다 같은 분자 구조로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치옥트산이 더 맞다. 왜냐하면 이 황이 사실은 이 분자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 황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몸에서요, 이 황을 함유한 분자 구조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중요한 역할. 그게 뭐냐면은, 이 황이 있으면요, 항산화 작용과 그다음 디톡스 작용을 해주는 어떤 분자 구조에 항상 들어가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 치옥트산, 그러니까 알파리포산 외에도요, 글루타치온, 설포라판, 자, 이 성분들은 다 황을 포함한 황화물이에요. 그런데 글루타치온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 설포라판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십자가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마늘, 뭐 양파, 무 막 이런 데 많이 들어있거든요. 뭘로 유명해요? 다 디톡스. 글루타치온 뭘로 유명해요? 디톡스, 항산화. 자, 황을 함유한 분자 구조들은 항산화와 디톡스 작용을 하는데 다 사용되는 분자 구조예요. 아주 중요한 분자 구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리포산, 다른 이름으로 치옥트산이라고 하는 이 분자 구조, 이 물질도 결국은 우리 몸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항산화 작용과 디톡스 작용에 중요하게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이 황이라는 물질이 그런 작용을 할 때 항상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리포산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대사하는데 필요한 효소의 또 코팩터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걸로도 작용을 하지만 이 알파리포산 자체가 또 다른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게 항산화 작용이고 디톡스 작용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꼭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그런데 왜 중요한 항암작용으로까지 갈 수 있느냐. 자, 이 황을 함유한 이 화합물들은요, 여러분이 항산화 작용으로 유명하다 해도요, 근데 굉장히 이 강력한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 물질들은 항산화 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산화작용도 해요. 뭔가 산화작용이 필요한 곳에서는 산화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 알파리포산이 왜 항암작용을 하나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암세포 내에 이 알파리포산을 처리했을 때 이게 항산화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산화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 내에 이게 고용량으로 집적이 되면은 산화 스트레스,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오히려 암세포 내에서 더 많이 만들어내서 암세포를 산화 스트레스에 빠뜨리고 암세포 사멸을 일으키는데 일조를 하더라는 게 연구 결과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알파리포산이 워낙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암을 치료할 때 이 암세포에도 이거 도움되는 거 아닌가, 암세포에도 항산화 작용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고용량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암세포에 작용하는 방식은 항산화 방식이 아니라 산화 방식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암세포에 막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 사멸을 일으키고 암세포 내의 활성산소의 양을 증가시키더라. 그 방식으로 이게 항암 작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논문에서 소개했던 의사 선생님이 췌장암 전이암 환자에게서 사용을 할 때도 고용량의 알파리포산을 주 2회 주사 주는 요법을 채택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 알파리포산은 용량이 중요해요. 용량의 디펜던트, 용량에 의존해서 항암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용량을 사용할 때랑 중간 용량을 사용할 때, 그다음에 고용량을 사용할 때 하는 일들이, 역할들이 산화, 항산화 작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항산화 목적으로 쓰느냐 아니면 암세포 사멸의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택하면서 치료 전략으로 가는 거고, 고용량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거 자체가 암세포에 스트레스를 주면서 암세포 내에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고 스트레스에 빠지고 사멸을 시키더라.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이제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세포들 안에서는 당연히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 수술 이후에 항암을 기다린 그 사이라든지 아니면은 암 수술 이후에 항암을 원래 안 하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이 알파리포산을 항암 효과랑 항염 효과를 위해서 사용할 가치가 있는 이제 주사제 치료가 이 알파리포산이에요. 근데 이건 전략을 의사 선생님들마다 다르게 이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상의해 가면서 가는 거고, 제대로 된 용량과 횟수를 사용하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다른 주사를 도와주는 효과가 아니라 알파리포산 자체가 항암 효과가 있는 주사로 연구들이 되어 오고 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2023년도에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전립선 암 세포에 있어서 암세포 사멸 효과를 입증하는 이제 논문도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리포산은 고용량으로 사용할 때 암세포 성장을 억제시키고 그 다음에 뼈 전이를 억제시킨다는 이제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사제로 실제로도 많이들 맞고 계시는 이 알파리포산, 이게 무슨 주사제인지도 말씀드리고 단독으로 항암 효과가 있는 주사제다. 그래서 항염, 항암 작용을 위해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사제 치료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 맞고 계시는 이제 주사제들 하나하나 어떤 작용들 하는지 이야기하는 시간 앞으로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략 세워서요, 암 치료 꼭 성공합시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